네. 제 이름 카페에서 다 보셨죠? 이렇게 IAN. LAN이라고 잘못 보신 분 많으신 것 같아요. 란 아니고 이안이에요, 이안. 네, 이름 알아두시고요. 저는 티처라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멘토가 될 거예요. 멘토, 선배로서. 저도 여기 한국에서 태어나서 쭉 이제 영어를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쭉 이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선생님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똑같이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 길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실패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많이 집어드리고 저를 좀 잘 이렇게 선배로서 잘 따라오시면 제가 걸린 시간보다 좀 단축해서 제가 올라온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해드릴 멘토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 많은 곳에 여기에 누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앞으로 있을 예정이니까 봐주시고, 오늘 할 내용 일단 첫날이라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얼굴 익히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첫 번째로 WCT가 뭐 하는 곳인지 오늘 막 보시고 오신 분들 계세요. 보시고 꽂혀가지고 선생님 계시고, 두 번째는 나는 영어를 왜 공부하는가, 이거부터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면 얼마 못 가요. 뭐 다 마찬가지지만 요거 정리하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영어 공부하는 거. 요분 죄송하지만 테이블을 약간만 옆으로 올릴까요? 구체적으로 집에서 영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법. 그 다음에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WCT란 카페에 이렇게 뭐 소개를 해서 제가 꼭 읽어보시라고 하는데 잘 안 읽게 되죠. 그런 소개 공지 이런 거는 꼭 넘어가지고 자기 필요한 것만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거 제가 작년에 만들었어요. 작년에 만들었는데 저는 군대를 대학을 졸업하고 갔다 와서 전역하자마자 취직하는 게 너무 인생이 빡빡한 것 같다. 재수도 아니고 삼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1년 정도는 휴학이라도 좀 해볼 겸 1년 정도 해외에 나가려고 캐나다를 선택해서 나갔어요. 나가는데 원래는 1년 있을 계획이었는데 너무 좋아서 나라가. 그래서 한 놀러 있겠잖아요. 4년 있었어요. 4년 있다가 돌아왔는데 4년 있어 돌아왔을 때 그때 당시 나이가 30이었는데 한국에서 취직하기가 약간 늦은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직사원 들어가기가 좀 늦은 것 같아가지고 뭐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 입시학원을 한번 해봤었어요. 왠지 그쪽이 돈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일단 거기 펜 제가 드린 것들 아직 갖고 계신 거 보시면 뉴에드 입시학원이라고 써있죠. 그거 아직 남았어요. 펜이 돌리다 못해. 그거 했었는데 그렇게 애들이 말을 또 안 듣고 일단 재미도 없고 돈을 떠나서 너무 재미가 없고 짜증나고, 그 교육 자체가 이제 일단 뭐 저는 영어를 가르쳤으니까 영어 교육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는 거예요. 한국 저도 공부했었지만 그때 당시 수능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고, 무슨 논문을 이렇게 막 뒤에 답안지 한국어로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뜻인지를. 이런 것들을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쪽 길은 뭐 내가 가리키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되겠고 내 인생 스스로도. 그래서 좀 방향을 틀어서 이제 어른들 그때 당시 와가지고 4년 이상 나가 있었으니까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다들 이제 뭐 직장 취직해서 바쁘고 그런 거를 모르고 해서 친구들도 좀 사귈 겸 어른들을 불러보기 시작한 게 스터디 그룹을 시작했죠. 근데 제가 학원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딱 찾았어요. 여기 이 위치에 학원을 해서 어른들 스터디 그룹을 모집해서 여기서 이제 스터디 그룹을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왔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막 영어 짤랑짤랑 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좀 쪽팔리기도 하고 해서 어울리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따로, 그럼 내가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는 돈 안 받고 그냥 했어요.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하시다가 가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하다 보니까 반이 생겼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반 또 생기고, 거기에서도 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왕초보까지 생긴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지금 뭐 왕초보 9기라고 돼 있는데 사실 앞에 한 5기까지는 전혀 뭐 이렇게 모집한 건 아니고 그냥 있었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뭐 이렇게 했던 거고 6기부터 제대로 모집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4번째 모집이 된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네, 이렇게 진행은 똑같이 진행을 하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0월달 다음 달에 약간 덥나요? 저만 덥나요? 괜찮은데? 좀 덥죠? 10월달 며칠 뒤에 지금 공사 중인데 이 근처에서 라운지 개념으로 회원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 앉아서 영어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영어 카페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하나 지금 오픈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안 오시는 시간이면 그쪽에 가셔서 같이 얘기할 수도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제가 인맥이 좀 생겨가지고 초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오면 공짜로 다시 해줄 테니까 와라. 오기만 해라. 한 명씩 올 수도 있어요. 뭐 오겠죠. 그래서 와서 앉아있으면 그냥 가서 한번 말 한번 붙여보시고 이렇게 주선도 해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하시고 회원분들은 다 이제 무료로 오시게끔 할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영어를 공부를 해도 쓸 데가 없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고 약간 여행 같은 데 가면 외국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런 거를 여기서도 좀 할 수 있게 여기 외국 사람들 저희는 뭐 미국 사람만 오는 건 아니고 뭐 백인, 흑인, 뭐 동양, 동남아 가리지 않고 다 오게 해요. 와서 이래저래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사는지 그런 것도 좀 들어보시고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 거예요. 영어를 열심히 하셔서 여기서 끝나고 졸업을 하시면 이제 그런 데 가서 샬라샬라하고 그렇게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꼭 여기 여행 안 가더라도 여기 안에서 활용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제 목표. 잘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ESL이라고 캐나다에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ESL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그냥 어학연수 하는 그 프로그램 비슷하게 만든 거니까 붙여서 왕초보가 3개월에서 6개월 되는데 3개월 동안 다 오신 분들은 다 올라왔어요. 근데 한 분이 지금 못 오신 분이 계신데 지금 그분이 다 못 오셔가지고 3개월 못 채워서 한 달 반 정도 여행 갔다가 오느라고 짐도 못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오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못 오신 것 같네요. 안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으니까 지난번에 한 2분 정도가 한 번 더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문법을 토요일날 4시에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으세요. 만약에 혼자 오시면 1대1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시면 돼요. 근데 재미없어요. 솔직히 재미없고 솔직히 필요도 없어요. 사실 문법이. 근데 굳이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굳이 나는 그래도 알고 싶다. 그런 분들 알려드리는 거고 정말 한두 번 오시다가 또 안 오시더라도 그 다음에 노비스도 올라가요. 노비스는 초급이라는 뜻인데 처음에 초급이라고 해놨었거든요. 저희 노비스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수준이에요. 다른데 이제 뭐 여행 다니는 데 이상 없는 정도 수준인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캐나다에서 5월 뭐 2년 갔다 오셨대요. 근데 영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한국말만 하셨던 것 같아요. 가서 한국 친구들만 사귀고 그래서 와서 자기는 영어 잘하는 줄 알고 이제 오신 거죠. 오셔서 레벨 테스트 했는데 초급이었어요. 왕초보는 아니에요. 물론 2년이나 살았으니까 왕초보는 아니었는데 딱 우리 여기에서는 초급에 들어가면 딱 맞겠다 싶어서 이제 초급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초급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놓쳤어요. 그때 자기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비슷한 분들이 또 오셨을 때는 이제 노비스로 바꿨죠. 당신 노비스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죠. 그 다음 프리미엄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 노비스부터 외국인을 보시게 될 텐데 프리미엄에서 거의 외국인이랑만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프리토킹 계속 그냥 와서 이제 즐기는 그런 식으로 그 프리토킹으로 가면 거기 뭐 제가 드린 표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회비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냥 와서 뭐 물값이랑 이런 것만 좀 렌트비만 좀 받고 와주시는 것만은 감사한 거예요. 한 번씩 저희가 초빙을 할 거예요. 영어 잘하게 된 분이나 이미 잘하신 분들 한번 초빙해서 영어 공부 어떻게 잘하게 됐냐 이거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잘 못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도 보실 수 있게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뭐 하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가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저희가 이거 한지 1년 됐어요. 왕초보를 한지. 이 커리큘럼이 이제 막 끝난 거죠. 그래서 딱 한 분 살아남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6개월 전에 시작할 때 당시에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대여섯 분 정도 있었을 때 시작했던 거니까 그 중에 한 분 살아남으신 분이 실제 영어를 지금 잘 하세요. 한번 우리 세미나 한번 했었는데 그런 살아있는 증인이 있으시니까 믿고 따라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면은 수료증 같은 것도 있겠죠. 거기 카페에 보시면 명예전당에 사람들이 이렇게 받은 거 한 명씩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있어요. 네. 여기 최소 다 하시면 거기들이 뭐 올라갈 수 있고, 이거 가지고 이력서에 하나 이제 추가하시면 지금이야 뭐 아무짝에도 없는 돈 좋아할지 몰라도 나중에 10년이 지나면 되게 유명해지면 신뢰성이 있는 어떤 그런 게 될 수가 있죠. 클래스 자체는 강의 한 20분 하고 오늘만 예외예요. 강의 20분 하고 이제 그룹 액티비티를 31시간 반 정도 하는데, 하는 건 그날 틀리고 뭐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제가 기분 내키는 대로 오늘 이거 해볼까? 틀은 있긴 있어요. 있는데 뭐 조금씩 변경이 있으니까 하시면 돼요. 시간은 월수 8시에 10시고 토요일날 2시에서 5시까지 엑스트라 커리큘럼 있으니까 오시면 되고, 뭐 하는지 일단은 뭐 오셔가지고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는 왜 영어를 공부하는가 생각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한 번씩은. 좀 깊게 생각해본 적 없으시죠? 자, 영어를 잘하는 사람, 이 클립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That lie before me. I stand before all of you today, deeply mindful of the words of the oath I have just taken. Loyalty, discretion, conscience, these together. 사운드가 좀 작네요. 다 들리셨죠? 근데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잘하는 것 같지 않아? 좀 촌스럽고. 근데 이분이 이 반기문 사무총장 그 영어 잘한다고 이제 소문이 나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들었을 때 느낌상으로는 뭐 되게 발음 촌스럽고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느낄 때는 발음이나 뭐 어떤 그런 억양이나 이런 거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요. 얘가 발음이 되게 좋아서 영어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속도가 뭐 빨리 막 말을 해서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런 거 단어 뭐 되게 어려운 단어 뭐 발작 이런 거 영어 알고 계시고 그런다고 잘한다고 생각 안 해요. 마찬가지.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딱 그 전달하는 능력. 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전달하는지, 감정이나 이렇게 느껴지게 전달하는지 그거. 그래서 사실 제스처가 80%가 이제 언어에 포함되어 있어서 바디랭귀지만 할 줄 안다 라고 하셔도 거의 80% 먹고 들어가신 거여서 꼭 이렇게 막 내 머릿속에서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서 내뱉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어떻게든 단어를 배워내서 내 말을 전달해야지에 더 집중하셔야 되는데, 한국에서 교육할 때 계속 그런 문법적인 것들 많이 알려주다 보니까 머리에 들어있는 게 많아가지고 더 말이 안 나와요. 차라리 지금 만약에 여기 뭐 공부를 전혀 안 하시는 분도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더 유리하세요, 사실. 다른 분들 머리 알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막 괜히 그런 데 걸려서 더 안 나와요, 나중에. 근데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필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척척 나오죠. 그러면 뭐 문법적으로 틀릴지 몰라도 대화는 잘 할 수 있는. 항상 말씀하실 때 소울을 담아서 하셔야 돼요. 나의 소울.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도 잘해요. 음악 잘하는 사람들.
소울이랑 이렇게 노래로 전달하잖아요. 그 영어로 똑같이 언어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담아서 말씀하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공부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목표 설정을 먼저 하시고 이제 시작하시는 게 좋으신데, 그래야 좀 더 오래 된다. 영어를 잘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하루에 1시간씩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가정을 하고, 어느 정도를 하면은 내가 네이티브랑 맞먹게 영어를 할 수 있을까? 얼마 정도 걸리실 것 같아요? 얼마 정도 걸리실 것 같아요? 하루에 1시간씩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뭐 초등학교부터 하루에 1시간씩 했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10년 했어요, 지금. 원래 회화만 한다면, 그때는 근데 회화 공부를 안 하고 다른 것만 했으니까, 회화를 한다면 하루 1시간이면 네. 4, 5년. 4, 5년. 다른 4, 5년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여기 새로 오신 얼마 걸릴 것 같으세요? 꾸준히 하면 네. 밥 먹고 1년 아마 1년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4, 5년 걸려요. 4, 5년. 4, 5년 걸리면 회화만 했을 때, 근데 학교에서 회화를 전혀 안 알려줘가지고 지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디 뭐 외국에서 조금 살다 왔다든지 뭐 학원이라도 좀 다녔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3개월 이 정도에서 시작하신다고 보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 근데 이게 쭉 가다가 보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1년 만에 올라가요. 1년 만에. 영어 실력 중간 딱 1년 하면서 갔다 오면 샤라샤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요 중간인 사람들, 내가 봤을 땐 잘하고 그런 사람들, 그 정도까지 이제 1년 정도 열심히 하시면 어디 가서도 뭐 여행 다니는지 크게 지장 없이 말씀하셔도 돼요. 여기서부터 욕심이 생겨요. 근데 영어 좀 잘하게 되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보이고 계속 이제 나도 더 잘할 것 같은데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슬럼프가 와요. 이건 사실 저의 개인적인 역사적 목소리인데 다른 분들 말씀 들었을 때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슬럼프가 한번 와서 1년, 2년, 3년 지나도 그대로 떨어지고 오히려. 이게 왜냐면 이 정도 하면 내가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의사소통하는데 크게 막 천지팔찌하고 맨날 쓰던 말 하니까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 하게 되기도 하고 약간. 그리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 독해와 뭐 리스닝에 준하는 스피킹 실력을 갖게 됐어요. 싼만 말을 많이 해도 더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년, 3년 이렇게 흘러가다가 다시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아, 내가 그래도 옛날 2년 전보다는 좀 영어 늘긴 그렇구나. 놓지 않고 있으면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이렇게 착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초반에 좀 힘들어요. 0개월, 3개월까지가 재미가 없으신 분들은 재미를 붙여야 되는데 어디 가서 뭐 수동태 막 주어, 동사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 자체를 모르는데 못 알아듣다 보니까 재미없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만 조금 견디시면 나중에 한 6개월 되면 재미가 없어요. 그때부터 말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잘 버티시길 바라시겠고, 저는 최대한 문법적인 한국 말은 쓰지 않아요. 쓰지 않으니까 쏙쏙 들어오시게끔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시간 말면 이제 어떤 영역을 해야 될지. 그래서 보면은 어느 영역이 이렇게 쭉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스피킹, 리스닝, 리딩, 라이팅 정도 들어봤죠. 뭐 리딩하고 리스닝만 테스트를 했고, 우리는 스피킹, 라이팅 전혀 안 해서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영역이 다 6개 영역이 다 다른 부분이에요. 이거 잘한다고 해서 다른 거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새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프로넌시에이션 마찬가지. 컬처는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 나라 이제 가서 배우든지 친구 사귀든지 아니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볼까요?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컬처. 이래구나. 네? 결혼? 배우는 결혼. 아, 전체로. 그렇죠.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돼요. 드라마 보면 걔네들 어떻게 사는지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컬처 같은 거는 거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몸에 익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영어를 10년, 100년 해도 내 네이티브는 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마지막 이 요소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잘 하시게 되더라도 혹시나 난 네이티브를 너무 거기에 의심부리지 마세요. 그래, 아무리 내가 날고 배워도 걔네들이 봤을 때 다 알아요. 얘는 다른 데서 아프나 다 아니까. 컬처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목표를 세우시기 전에 정신무장을 하셔야 되는데 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내면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거 어디 성공학 강의 이런 거 가서 들어본 그런 건데 뭘까요? 두 가지. 자신감, 그렇죠. 자신감 있고, 네? 동기부여할 때 그 동기. 경험하는 데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끈기. 이거 맞추신 분께 초콜릿 하나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맞추시면 돼. 뭐가 있을까요? 네, 보세요. 상상, 열정. 정답. 감사합니다. 열정하고 간절함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요소들 당연히 있죠. 뭐 자신감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내면적 요소는 열정이 식지 말아야 되고 어떤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 만한 간절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간절함은 개인적인 사정이라서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하게 된 이 계기가 처음에는 중학교 때 꿈이 세계적인 기업의 CEO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반드시 하겠다. 중학교 때부터 영어에 관심이 있었어요. 계속 뭐라도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결정적으로 뭐 회화는 전혀 안 했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것만 열심히 했죠. 회화를 하게 된 게 대학교 1학년 때 배낭여행이라는데 유럽에 갔을 때 혹시 이탈리아 가보신 분? 이탈리아? 한 번 오시죠. 아, 계시죠. 지나가는 분 지나갔을 때 혹시 사기꾼 못 만나셨어요? 이탈리아에 사기꾼이 그렇게 많아요. 만나셨어요? 혹시 소매치기나 뭐? 아니, 저는 안 만났는데 말만 많으셨어요? 혹시 당해본 이렇게 말만 많이 듣는데 당해본 사람이 주변에 없잖아요. 저는 제가 당했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게 들어봤을 때는 다 맞는 말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알고도 당한 거죠. 그 사례 자체를 구체적으로 모르면 당한 거예요. 네.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색 실을 이렇게 꽈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프트라고. 기프트 땡큐 이렇게 해서 가방에서 땡큐 했는데 얘가 여기다가 안 주고 이 실을 여기다 이렇게 팔찌를 차는 거예요. 이렇게 말 들으면 이렇게 팔찌를 탁 차더라고요. 안 풀리게. 그래서 고맙다고 땡큐를 가려고 했는데 제가 30유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갑자기 태도 싹 바뀌고 얘가 큰 애였는데 그냥 실실 끼입하다가 30유로 딱 바뀌면서 없다고 돈 없다 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돈 없다. 내가 영어 그렇게 했는데도 당황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해서 업무를 하니까 얘가 이렇게 막 딴 데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이제 동료들이 한 2명 큰 애가 셋이서 있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딴 데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외국 사람들이고 막 도와달라고 사투리도 안 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러다가 다행히 한국 사람이 지나가는 거죠. 아저씨 도와주세요.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해서 기억나는 거는 call the police 이런 거는 기억이 나요. police 해서 결국에 3,000원 내고 이제 쇼를 쳤어요. 이거 3,000원으로 우리 가격은 이 정도 나와요. 3,000원 내고 하던 기억은 그게 아직도 그 팔찌 아직도 있어요. 이거는 한동안 기니고 다녔어요. 내가 영어를 열심히 해서 그 분이 영어 되게 잘했거든요. 사람들 와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해가지고 꼭 해야겠다. 그런 간절함이 처음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뭐 회화원도 다녀보고 이랬는데 뭐 다 쓸데없는 짓이었죠. 그 얘기 이제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어쨌든 시작을 하게 된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의해서 생기다 보니까 어디서 얻을 수는 없지만 여기 열정, 이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일대, 어딘지 아세요?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연고대 정도의 상위권 명문대학에서 1953년도에 졸업한 졸업생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민층, 중산층, 소유층, 지도자층으로 나눠줬는데 똑같이 아무리 똑똑해도 똑같이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 똑똑하고 뭐 열심히 하고 이거의 차이점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일단 서민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은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들. 그냥 갑자기 영어가 땡겨요. 그럼 영어 해요. 갑자기 영어다 갑자기 뭐 누가 암벽 등반한다 해서 재밌겠다고 갑자기 가서 암벽 등반하고 또 갑자기 뭐 또 컴퓨터가 꽂혀가지고 컴퓨터 하고 이런 사람들. 근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 중산층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걸 해요. 내가 목표로 잡은 거는 해요. 학원을 딱 끊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영어 학원 다니다가 조금 한 달 정도 지나면 친구가 어디서 멀리서 올라가지고 야, 너 오늘은 학원 빠지고 나가보자. 그럼 서민층 같은 경우는 바로 오케이 콜 이렇게 가죠. 중산층은 너무 놀고 싶지만 그냥 영어 공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억지로 내가 정한 거니까 꿋꿋이 가. 그런 사람들 이렇게 돼요. 상류층은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즐겁게 돼서 즐기게 되는 사람들 그렇게 되는 거고, 제일 꼭대기 있는 사람들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 결정적인 차이는 좀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뭘까요? 이게 자기가 꿈을 꾸고자 했던 거를 글로 적어둔 사람들이랑 안 적은 사람들. 제가 정리 많이 하시는 분 있죠. 항상 목표가 뭔지 많이 적으시는 분들, 뭐가 내 앞으로의 10년 목표 이렇게 항상 정리해서 잘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런 사람이었냐 아니면 그냥 즐겼냐 그 차이. 이건 좀 달라요. 가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 적으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목표랑 방금 말씀드린 목표, 영역, 원하시는 수준 같은 거 제가 좀 이따 좀 나오니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적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적으시고, 제가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꿈을 구체화를 하셔야 되는데 최대한 이거 R&VD 들어보셨어요? 혹시? 책에 Reality는 vivid dream, 현실은 분명한 꿈이다. 그 꿈을 얼마나 생생하게 꾸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까 전에 갈리는 건데,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정도의 꿈을 꾸고 얼마나 생생하게 그걸 꾸느냐에 따라서 달성을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서 차이가 날 거예요. 앞으로도 그거를 생각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각자만의 방법이 있어요. 이거 하는 방법은 어떤 분들은 뭐 다이어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사진, 예를 들어 돈을 버는 게 꿈이다 그러면 자기가 사고 싶은 스포츠카 같은 거 이렇게 항상 꽂고 다니고, 그런, 아니 침대에다가 어디 뭐 우리 수능 볼 때 어디 대학 간다 이렇게 해놓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일련의 것들이 다 이런 방법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먹히고 이렇게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그 목표에 근접하게 접근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자주 보는 습관이 있어요. 워낙 이제 상담 전화들 받고 뭐 카페 뭐 오는 거 있으면 이렇게 문자 오고 하거든요. 자주 보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습관을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그 핸드폰 잠금화면에다가 올해 목표, 앞으로의 내 드림 리스트 이런 걸 쫙 써놨어요. 그럼 볼 때마다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걸. 그래서 더 계속 이제 꿈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이 앞에 했던 이 화면이 뭐예요? 그렇게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3일만 지나면 이 기억세포에 있는 연결고리가 끊어진대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금 오늘 첫날이니까 열심히 해서 다 있으죠. 똑같아요. 근데 3일만 지나면 이게 없어진 거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자세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다시 3일 만에 다시 또 마음 먹고 하려면 뭔가 계속적으로 나한테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저는 이제 핸드폰에다 이렇게 하는 거고, 첫 번째 목표가 올해 처음부터 정해놨던 게 이제 저희 와이프랑 결혼하는 거를
지난주에 결혼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신혼여행을 갔다가 지금 막 지난 토요일 날 오자마자 이루어지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부터 펜이랑 종이랑 제가 다 드린 거 있잖아요, 노트랑 펜. 거기다가 본인의 영어 이름, 한글 이름 적지 마시고, 저는 영어 이름이 없는데요. 지금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구글 같은 데 찾아봐서 괜찮은 영어 이름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와요. 영어 이름을 만드시고, 나이 뭐 이거 다 쓰지 마시고, 발표는 요 그룹끼리만 할 거예요. 나하고 이렇게 저는 누구 안 할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영어 이름 짓고 공부하시게 된 간절한 이유. 아까 뭐 혹시나 개인적인 게 있으면 나도 한번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한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던 시간, 영역, 수준 그 내용들을 해서 언제까지 내가 어떤 영역을 얼마큼 공부를 하겠다 이런 걸 뭐 한번 작심해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갔을 때 뭐 벌써부터 안 하셔도 돼요. 시간 많이 들으니까. 캐나다에 갔을 때 처음에 딱 갔을 때는 듣기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어요. 일단 가서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들어야 뭘 말을 하는데 들리는 게 안 들리니까. 근데 일단 어떻게든 뭐 이렇게 캐나다 사람들이 어떻게든 친구가 됐어요. 이렇게 친구가 돼서 걔네들이 껴줘서 같이 놀았는데, 만나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막 얘네들이 손짓 발짓 막 하고 하니까 알아듣겠더라고. 표정 보고. 한번 전화통화를 딱 한 거예요. 전화통화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 했는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what sorry 계속 하다 보니까 얘가 승질이 난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렇게. 그게 충격이 뭔 거예요. 안 그래도 나는 영어 안 돼서 죽겠는데 뭐라고 하니까 막 되게 열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 해 안에 니놈 말은 다 알아듣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뭐 앉아있는다고 리스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이어폰 이렇게 꽂고 다녔어요. 꽂고 다니면서 들으면서 계속 따라하고 이렇게 항상 지하철 같은데 뭐 할 때나 그렇게 해서 6개월 정도 들으니까 다 들리더라고요. 6개월 뒤에 걔 말이 다 들리더라고요. 오랜만에 한번 못 들었지만 어쨌든 그거 시간, 영역 언제까지 하겠다 하니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언제까지는 뭘 어떻게 하겠다. 원래 여기 오신 분들 다 스피킹 하시려고 오신 거니까 스피킹을 하시려면 리스닝도 필요해요. 꼭. 리딩, 라이팅, 나머지 프로넌시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리스닝, 스피킹 두 가지만 만약에 그거만 부르시면 그쪽으로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영어를 잘하게 되면 하고 싶은 거, 이게 이제 요 꿈을 구체화하는 방법이죠. 내가 나중에 잘하게 되면 어디 뭐 외국인이랑 예쁜 비치에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노트에다가 이거 한번 써보세요. 발표는 한글로 하실 거예요. 한글. 처음에는 영어 하시면 바로 하라고 하면 좋으니까 첫 마디 안녕하세요까지 한글로 하실 거예요. 다 요거까지.